안녕하세요. 2차시 메타버스를 이용한 지속가능 도시 정책 참여 사례 강의를 맡게 된 신창초등학교 교사 정성윤입니다.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다 제가 할 거예요. 네. 자, 이번 2교시는 이렇게 블록 바이 블록이라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영상 잘 봤나요? 이 블록 바이 블락이라는 거는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한 지역사회 향상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방치되어 있는 도시 공간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활기찬 장소로 바꾸는 게 목표입니다. 조금 낙후되어 있거나 무언가 부족한 지역을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의견을 내서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인크래프트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공간을 디자인을 해보는 거예요. 시각화를 한다는 뜻이죠.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저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직접 건설을 해보는 겁니다. 마인크래프트로. 그 다음에 그것들이 실제 아이디어로 채택이 된다면 도시의 지속 가능성 및 거주 가능성을 개선하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그 지역에 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왼쪽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은 지금 마인크래프트를 하고 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되면
오른쪽 같은 구현물이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실제 사회에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블록 바이 블록 프로젝트는 마인크래프트를 만든 모장 스튜디오, 그리고 모장 스튜디오를 인수해서 모기업이 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UN 헤비타트의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이 모장 스튜디오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재정과 기술 지원을 해줘요.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냈어. 이 지역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바꿔주세요. 해서 디자인도 하고 의견을 냈습니다. 그걸 건설하는 데는 돈이 들어가겠죠. 그것들을 여기에서 대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모장에서. 그리고 UN 헤비타트는 그것들을 계획하는 거예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미래 도시를 위해서 노력하는 UN 기관 중에 하나예요. UN 헤비타트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메타버스, 즉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도시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고 이거를 실제로 실행을 하여 도시들을 바꿨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실제로 도시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변화 과정, 실제로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루입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남쪽 가장자리에 있는 자르딤 나카무라 지역이에요. 지금 사진만 봐도 어때? 막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벽에는 막 낙서도 많고 막 녹슬어 있고 보기가 안 좋죠. 이 길은 아이들이 실제 통학로로도 이동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괴되어 있거나 더럽거나 위험해서는 안 되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또한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을 연결하는 계단이야. 그 말은 뭐냐면 통행량이 생각보다 많다는 얘기예요. 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항상 이 길을 지나가야 되고. 자, 그래서 이 지역을 빨리 해결하는 게 목표였던 겁니다. 그래서 블록 바이 블록 워크샵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사는 구성원들은 이 계단을 실제로 계속 이용을 해보면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탐구하였어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학생들은 이 계단을 이용해서 등교를 하도록 했으며 이 보행자 기반 시설, 즉 이 계단이나 사람들이 이동할 때 다니는 지역의 안전과 위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실제로 겪어봐야 아는 거야. 실제로 겪어봐야, 이 사람들이 이런 불편함이 있었구나.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 좋겠구나라는 거를 실제로 이용해 보면서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된 문제점과 생각해낸 해결 방안들을 수집합니다. 이 실제 그곳에 붙어 있던 게시판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자기 의견을 적는 거야. 요걸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걸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의견들을 다 종합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수집해낸 아이디어들, 문제점과 생각해낸 해결 방안들을 마인크래프트로 시각화를 하는 거예요. 직접 건설을 해보는 거지. 마인크래프트의 이 상파울루 요 계단 지역을 구현한 곳에 가서 디자인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각화한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처음에 봤던 요 사진이랑 여기랑 같은 공간인 거예요. 시각화한 아이디어를 현실에 구현하고 다양한 추가 구조물을 설치해서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을 한 거예요. 훨씬 깔끔하고 안전해 보이죠? 분위기도 밝아졌고. 해서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직접 참여한 프로젝트를 통해 유대감을 느끼고 더 나은 커뮤니티를 구축한. 이게 뭔 말이냐면 사실 이 계단이 이렇게 된 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여기 사는 사람들이겠지, 그지? 왜냐면 내 거라는 그런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계속 더럽게 쓰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내가 참여해서 바꾼 것, 내 손으로 내가 바꾼 것은 우리 모두의 것, 내 것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더 친밀해지고 끈끈해지고 같은 지역 주민들끼리 또한 여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겠죠. 그래서 이 블록 바이 블록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바뀐 도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파울루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만을 소개한 거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사례들은 아마 이제 강의가 차차 진행됨에 따라서 계속 몇 가지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있었던 이 블록 바이 블록, 뭐 좋은 건 알겠어. 근데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조금 와닿지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꿈나무 메타스쿨입니다. 청소년 도시환경 교육 프로그램 꿈나무 메타스쿨. 오른쪽에 보면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청소년 참여형 도시 만들기라고 적혀 있는데 디지털 도구가 바로 여러분이 수업하면서 사용하게 될 마인크래프트예요. 아동 청소년이 직접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의 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 그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마인크래프트에 구현을 해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해서 제안까지 하는 게 꿈나무 메타스쿨의 과정이었어요.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해 탐구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1차 시대 배웠죠.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떻게 더 좋아지고 어떻게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얼마나 더 편하고 안전하게 이곳에서 살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그건 거예요. 엄청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목표인 겁니다. 문제점을 해결해 가면서. 그래서 도시 내 불편 요소를 직접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메타버스로 제시.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거는 꿈나무 메타스쿨 2기 입학식 사진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모여서 입학식을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아까 나왔던 블록 바이 블록은 뭐 모장 스튜디오,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랑 UN 헤비타트랑 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주관한 행사였냐면 UN 헤비타트 한국위원회에 속해 있는 지속가능 도시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1차 시부터 계속 말했던 지속가능 도시, 지속가능 도시, 지속가능 발전 요것들에 대해서 연구하는 곳이 바로 UN 헤비타트 한국위원회에 있는 지속가능 도시 연구소예요. 이곳과 지금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즉 실제 현직에 계신 교사분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공부하자닷컴이 함께 협력해서 만든 프로젝트라고 보면 됩니다. 이 꿈나무 메타스쿨에서는 무엇을 했었냐면 디지털 교구 및 가상 공간을 활용한 특화 교육. 여러분이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학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PC에 대한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많고 스마트폰으로만 마인크래프트를 접해본 친구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보니까.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컴퓨터의 사용 방법이나 이제 발표 자료도 직접 제작을 해보고 또한 메타버스에 팀원들과 같이 접속해서 프로젝트를 진행도 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또한 청소년이 도시의 문제점을 스스로 개선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의 의미를 학습해본대. 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어른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꿈나무 메타스쿨에서만큼은 여러분도 직접 이 도시 설계의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 더 좋은 방향으로 문제점을 찾아나가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고 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는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는 의미를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지역 문제 해결과 미래 도시 설계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가 재밌고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마인크래프트 게임 활용.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 중에 어떤 분들은 그거 무슨 게임하러 가는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게임을 활용해서도 여러분이 충분한 학습적인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부모님에게 항상 선생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흥미를 가지고 무언가를 진행할 수 있게끔 이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인크래프트 활용법을 교육하고 실제 도시 환경의 개선 아이디어를 디지털 공간에서 구현해보는 실습 활동 수행. 맨날 이렇게 글씨로만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 적어보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거야, 마인크래프트에서. 이런 실습 활동을 통해서 아, 이거는 조금 현실성이 있구나. 이걸 했을 때 실제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그게 아니면 아, 이거는 내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는 이 해결 방안이 굉장히 현실성이 있고 효율이 있을 것 같았는데 막상 구현을 해보니까 별로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아무튼 이 꿈나무 메타스쿨 자체는 도시 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수요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도시 문제 해결형 실습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꿈나무 메타스쿨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번에 진행하게 될 우리 마을 청양의 발전을 위한 학생 정책 제안 한마당 또한 꿈나무 메타스쿨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번 수업 시간에 좀 꼼꼼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좋은 도시 이론을 먼저 학습하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런 오리엔테이션처럼 처음에 이론 수업을 조금 했습니다. 두 번째로 현장 체험 학습. 이거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 대한 모범 사례를 이제 단체로 버스 대절을 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체험 학습을 갔었어요, 주말에. 이런 식으로 가서, 아, 이게 바로 지속 가능한 도시구나라는 거를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고 오는 거야. 세 번째는 도시 문제 발굴. 이제 수업 시간에 지역에 대해서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제 해결 방안도 해보는 거예요. 네 번째, 메타버스 디지털 워크숍. 찾아낸 해결책을 마인크래프트에서 구현을 해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과 발표회. 요거는 이제 만든 맵 파일과 발표 자료도 직접 제작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성과 발표를 해요. 또한 여러분이 만든 메타버스 안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실제 현실에다가 구현할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뭐 이런 행사도 합니다. 실제로 뭐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만든 게 정말 잘 만든 정책이라면. 선생님이 한 가지 예시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꿈나무 메타스쿨 2기에서 천안여자중학교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진행 과정과 결과물들을 선생님이 보여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프로젝트 대상지를 설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줍니다. 뭐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여자중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생겼고 주변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 해서 뭐 불법 주정차 문제도 있고 뭐 안전의 위험이 있고 쓰레기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제시를 해줘요. 왜냐면 이 천안여자중학교라고 해봤자 여러분이 청양에 산다고 해서 청양에 있는 모든 지역을 가본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명은 해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면서 문제점도 살짝 알려주게 돼요. 다 알려주진 않고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시된 대상 지역을 이제 뭐 네이버 지도나 아니면 뭐 뉴스 기사를 찾아본다든지 하면서 문제점을 여러 가지를 발굴을 해냅니다. 여기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하는 것들을 찾아내요. 그 다음에는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는 해결 방안을 찾아보게 됩니다. 선생님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론 해당 지역을 탐구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추가적으로 대상지 자료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유튜브에다 그 지역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네이버에다가 검색도 해보고, 뭐 지도에서 찾아보고, 로드뷰로 뭐 정말 이런 문제들이 있나 돌려보기도 하고 해서 실현 가능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차가 너무 많아요. 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해결 방안을 차들을 다 없애버린다. 이런 건 현실성이 하나도 없겠지, 그지? 불법 주정차가 많다.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을 전부 다 견인차로 끌고 가버린다. 이런 것도 현실성이 없겠죠. 그런 것보다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이 좀 현실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점 도출. 쓰레기를 버리기가 힘들다. 어, 길거리에 쓰레기가 좀 있거든요. 차량중 옆에. 그래서 원인 분석을 쓰레기통이 많이 없다.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은 골목골목마다 분리수거대를 설치한다. 이런 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팀별 대상지를 선정을 해요. 사실 지금 천안여중만 보여줬지만 한 기수마다 프로젝트 대상지가 여러 개예요. 뭐 천안여중도 있었고, 뭐 천안아산역도 있었고, 뭐 신부문화공원도 있었고, 뭐 공주시청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대상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부 문제점을 찾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아본 다음에 그 중에서 우리 팀은 어떤 지역을 할지 선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서 천안여자중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대상지를 이제 천안여중으로 잡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 자료를 보면 선택한 장소는 천안여중이다 하고 이 조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 이름이 사암계단조였어요. 그래서 사암계단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문제는 1순위 불법 주정차로 인해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는 뭐 CCTV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했던 차 주인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요런 거는 조금 현실적이지가 않겠죠. 이건 이제 나중에 발표 과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 왼쪽에 보면 현실에서의 문제를 확실히 해결할 방안인지 피드백 받는다고 돼 있죠. 선생님이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되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방향성도 좀 잡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이 안 돼 있다. 이 천안여중 지역이 굉장히 차가 많이 다니고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학생들이 차도로 다녀요. 걸어 다닐 때, 학교 갈 때.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설치한다. 이런 건 현실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팀원의 역할을 배분하여 프로젝트 진행. 마인크래프트로 해결 방안을 구현하고 발표 자료를 만듦. 팀원끼리의 소통과 협업이 중요.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지금 마인크래프트도 하고 발표 자료를 만드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역할 배분이 잘 이루어져야 돼. 이 친구는 마크를 정말 잘해. 막 코드도 막 쫘라락 써서 금방금방 맵을 만든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마인크래프트를 모험 모드밖에 안 해봤어. 막 맨날 막뭐 다이아몬드 칼 만들고 드래곤 잡고 이런 것만 해봤단 말이야. 건설을 안 해봤어. 그럼 이런 친구들은 물론 건설해도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좀 부족할 때는 이 친구 코딩을 잘 짜는 친구는 맵 건설에 주력을 하고 이 친구는 발표 자료를 만드는데 조금 주력을 해서 서로 협업을 하는 거예요. 서로 역할을 잘 나누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촬영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마크 내에서 이 맵을 소개하는 영상도 찍어야 돼. 그럼 영상 제작자 역할도 있고, 그걸 또 편집해야 되는 영상 편집자 역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이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생기게 됩니다. 그것들을 잘 배분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팀원끼리 소통과 협업이 중요해. 이 마인크래프트 맵을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수정을 하고 있어. 근데 B라는 학생도 수정을 할 거야. 근데 서로
다 자기들 그냥 맵을 다운받아서 해. 그럼 어때? 이 두 개를 합치기가 힘들겠죠, 귀찮겠죠. 그러니까 소통을 항상 해야 돼. 이거 메타스쿨 할 때는 항상 단톡방을 만들어서 나 지금 맵 만들 거야. 나 지금 맵 수정할 거야. 내가 호스트 할 거니까 지금 맵에 접속할 사람은 접속해 해서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일 처리가 빠릅니다. 또, 나 이따가 저녁에 학원 가는데 난 같이 못하겠다 하면서 계속 빠지기만 해. 그러면 나중에 맵 만든 걸 봤을 때 너는 뭐 만들었어 하면은 어, 하고 그냥 많은 거예요. 내가 좀 시간이 없으면 시간이 날 때 조금씩이라도 친구들의 일을 도와주면서 해야 일 처리가 빨리빨리 됩니다. 여기 보면 해결이 필요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불법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주차 타워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정문으로만 친구들이 다녀서 차도로 걸어가게 되는 위험성이 생긴다. 그래서 안전한 학교 내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학교 옆에다가 문을 새로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파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결책을 만드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들을 마인크래프트 안에 구현을 하는 겁니다. 해서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결과물로 발표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과 발표회라는 건데 여러분도 합니다. 여러분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인크래프트에 어떤 것들을 만들었고, 어떠한 해결책과 어떠한 문제점을 찾았고, 그것들을 하나의 슬라이드로, 아니, 하나의 PPT로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 큰 곳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메타버스로 구현을 한 해결 방안을 현실 세계에서 채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 학생이 발표한 아이디어 정말 괜찮다. 그럼 그거를 현실 세계에 구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한 성과 발표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진행되었던 성과 발표회를 선생님이 링크로 하나 걸어 놓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과 발표회를 음, 다 보기에는 너무 길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발표회 그 중에서 맵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번 끝까지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이미 처음에 설명을 했던 여기 사암계단조가 했던 천안여자중학교를 봐도 좋고 아니면 그 외에도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른 학생들이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어떻게 성과 발표를 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청양의 발전을 위한 학생 정책 제안 한마당을 진행할 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2차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3차시 때 뵙겠습니다.